무료 구독하시고 매일매일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새로운 전문 지식을 알아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에서 전기 안전과 화재 예방을 연구하고 있는 이정훈 교수입니다. 평소 전기 설비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더운 여름에도 집안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보통 겨울이 되면 난방기기 때문에 불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전기장판이나 히터, 촛불 등 난방기기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름은 또 여름 나름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에어컨도 돌리고 선풍기도 켜고 냉장고도 쉴 새 없이 돌아가다 보면 전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잦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름철에 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불이 나는지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름철 집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화재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평소에 습관처럼 쓰는 전자제품이나 충전기들이 실제로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실제로 있었던 화재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전기 과부하 문제는 여름철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멀티탭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멀티탭에 또 멀티탭을 연결해서 콘센트를 문어발처럼 쓰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이럴 경우 소비 전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전선이 과열되고 그 열이 누적되면 결국 불꽃이 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라면 벽 속에 숨어있는 전선이 이미 낡았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뜨거워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냉방기기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오래 틀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에어컨은 실외기까지 돌아가면서 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실외기가 통풍이 잘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거나 먼지나 낙엽 같은 걸로 막혀 있으면 안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작동하면 부품이 과열되고 결국 불꽃이 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요. 그렇다면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켜도 됩니다. 요즘 제품들은 에너지 효율도 좋고 자체적으로 안전장치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벽에 직접 꽂아서 사용하는 거고요. 멀티탭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필터도 청소해 주시고 실외기 주변도 항상 환기가 잘 되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충전기와 배터리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전동 킥보드, 무선 청소기 이런 제품들. 충전하느라 요즘은 집안 여기저기에서 충전기 꽂힌 걸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들은 특히 고온에 약합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날에는 그냥 방치만 해도 배터리가 뜨거워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오랫동안 충전이 이어지면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결국 폭발할 수도 있어요. 특히 밤에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둔 채로 잠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완충 후엔 분리해 주는 게 좋아요. 요즘 기기들은 자동으로 충전이 멈추기도 하지만 전원 자체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여전히 과열 위험은 존재하거든요. 충전은 가급적이면 바닥이 단단하고 열이 잘 빠지는 곳에서 하시고 침대나 소파 위처럼 열이 갇히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 몇 가지도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 전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전동 킥보드를 실내에서 충전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거실 전체가 불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인해 불이 시작돼서 불길이 7층까지 번진 적도 있었고요. 부산 해운대구에선 스마트폰 충전기에서 발화된 불꽃이 소파에 옮겨 붙으면서 화상을 입은 어르신도 계셨어요. 모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화재는 그냥 조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집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전기 제품이 오래됐거나 어디서든 문어발식 배선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화재의 주요 원인들과 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여름철에 집안에서 꼭 점검해야 할 위험 요소들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 수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확인하고 무엇을 바꾸고 어떤 습관을 고쳐야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사실 화재라는 건 대부분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고 없이 조금씩 쌓인 위험이 어느 순간 터지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쓰고 계신 전기 제품이나 배선은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전문가가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점검 포인트는 전기 제품의 사용 연한입니다. 우리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큰 가전은 오래 쓰다 보면 성능이 떨어지고 소음이 커지잖아요. 근데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고요. 전기 화재와 관련된 위험은 내부에서 조용히 생깁니다. 전선이 닳아있고 전련체가 갈라져 있거나 부품이 과열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 제품은 구입 후 7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정기 점검이나 교체를 권장합니다. 특히 전열기구, 전자레인지, 전기밥솥처럼 열이 많이 나는 제품은 그 기준이 더 짧기도 해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콘센트 상태입니다. 혹시 집안 벽에 있는 콘센트 주변이 누렇게 변색되었거나 플러그를 꽂을 때 헐겁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건 내부가 과열돼서 탄 자국이거나 접촉 불량이 생긴 경우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콘센트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시고 전기안전공사나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환기 상태입니다. 여름에는 덥다고 창문을 닫고 에어컨만 켜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화재는 불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불이 났을 때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연기에 질식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화재 사망 사고의 약 70%가 연기 질식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탈출구가 되어줄 창문이나 베란다, 문은 최소한 하루에 한두 번은 열어 환기를 시켜주셔야 하고요. 특히 안방이나 거실 등 주 공간은 커튼이나 가구가 창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종종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 밥솥, 정수기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공간 활용 차원에서 그렇게 배치하시지만 이건 화재 위험이 꽤 큽니다. 냉장고는 냉기를 만들기 위해 뒷면에서 많은 열을 방출해요. 근데 그 위에 열을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나 밥솥이 올라가 있으면 서로 열이 축적되면서 과열이 발생하기 쉽죠. 특히 그 위에 쌓인 먼지나 종이, 비닐봉투 같은 게 있다면 불이 번지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위엔 가급적 아무것도 올리지 마시고 전열기기는 서로 간에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습관 하나, 바로 플러그를 꽂은 채로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 안 쓰는데도 플러그 그대로 꽂혀 있거나 전자레인지 안 쓰면서도 계속 대기 전원이 켜져 있거나요. 물론 요즘은 절전 기능이 있는 제품도 많지만 장시간 쓰지 않을 땐 코드를 뽑아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외출하실 때는 냉장고나 인터넷 공유기 같은 필수 제품 외에는 플러그를 뽑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소화기입니다. 우리 집에 소화기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게 몇 년 된 건지,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가정에는 소화기가 없거나 있어도 방 한쪽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기는 구입 후 10년 이상 지나면 교체해야 하고요.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한두 달에 한 번씩 흔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덧붙여서 요즘엔 어르신들을 위해 자동 소화기나 화재 감지 센서처럼 설치만 해두면 작동되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비싸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안전을 지켜주는 제품들이니 특히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대개 이런 장비를 미리 설치해 두시면 정말 든든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재 대비를 위한 점검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르신들께서 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멀티탭은 하루 몇 시간까지만 써야 하는지, 선풍기를 밤새 켜도 괜찮은지, 혹은 전기밥솥을 계속 보온 상태로 놔두면 위험한 건 아닌지 같은 질문들 말이죠. 궁금하셨던 것들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화재 예방이라는 게 무언가 특별한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행동들, 그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가장 자주 들은 질문들을 골라 답을 드려볼게요. 먼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예요. 교수님, 선풍기 밤새 틀어놔도 괜찮아요? 네, 요즘 나오는 선풍기들은 대부분 과열 방지 기능이 있어서요. 밤새 틀어도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가장 주의하실 건요, 선풍기를 멀티탭에 꽂아서 쓰는 겁니다. 멀티탭에 이미 여러 개의 기기가 꽂혀 있는데 그 위에 선풍기까지 연결되면 전체 전류량이 늘어나면서 과열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침대 가까이, 특히 이불 근처에 두면 모터에서 나오는 열이 이불에 갇히면서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가급적 바닥이 단단한 곳에, 벽에서 조금 떨어지게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전기밥솥 계속 보온해놔도 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아요.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은 사실 장시간 작동해도 큰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기밥솥 자체가 꽤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이고요. 오래된 제품일수록 내부 부품이 낡아서 과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밥을 하신 다음엔 가능하면 하루 이틀 내로 비우시고 장기간 보온 모드로 두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밥솥도 전용 콘센트에 꽂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멀티탭에서 전자레인지, 밥솥, 정수기를 동시에 사용하시는 건 정말 위험하니까요. 또 한 가지 많이 하시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멀티탭, 하루에 몇 시간까지만 써야 안전한가요? 정답은 사실 시간보다 사용 방식에 달려 있어요. 멀티탭은 연결된 기기의 전력량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와 스마트폰 충전기만 꽂아두면 큰 문제가 없지만 여기다 전자레인지나 밥솥, 커피포트 같은 고전력 기기를 함께 꽂으면 멀티탭이 과열되고 내부 전선이 타기 시작합니다. 즉, 중요한 건 하루에 몇 시간을 쓰는가 보다 어떤 기기를 연결해서 동시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멀티탭도 수명이 있어요. 보통 23년 지나면 교체를 고려하셔야 하고요. 콘센트나 플러그 주변이 누렇거나 탄 자국이 있으면 바로 사용 중지하셔야 해요. 다음 질문은요.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날 수도 있나요? 네,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특히 여름철에 가장 혹사당하는 기기 중 하나예요. 계속 열을 내보내야 하는데 주변이 막혀 있거나 먼지나 낙엽이 쌓여 있으면 그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계속되면 부품이 과열되고 결국 불꽃이 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외기는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셔야 하고요. 주기적으로 외부 먼지를 털어주시고 비닐이나 박스로 감싸놓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비 올 때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씌우시는 분도 계신데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실외기는 원래 비를 맞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싸는 것보다 그냥 바람 잘 통하게 놔두는 게 훨씬 안전해요. 다음은 스마트폰 관련 질문이에요. 핸드폰 충전한 채로 베개 옆에 두고 자면 위험한가요? 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스마트폰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열에 아주 약해서요. 고온 상태에서 계속 충전되면 발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충전기를 꽂은 상태로 이불 속이나 베개 밑에 두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집니다. 밤에 충전하셔야 할 경우엔 바닥이 단단하고 공기 잘 통하는 곳에서 충전해 주시고요. 충전 다 됐으면
플러그를 뽑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화재 경보기나 자동 소화기 꼭 설치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특히 어르신들만 거주하시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설치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화재 경보기는 불이 나기 직전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경고음을 울려주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또 주방에는 작은 자동 소화기를 달아두시면 불꽃이 일어나는 순간 소화약재가 바로 분사되어 큰 화재로 번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온라인이나 마트에서도 23만 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설치도 간단해요. 가족분들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실 때 꼭 한 번씩 점검해 주시고 설치해드리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초기 진화 방법과 대피 요령, 그리고 가족과 함께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불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도 꼭 알아두셔야 하니까요. 집중력이 살짝 흐트러지셨다면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잠깐 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갑작스러운 불길에 놀라거나 당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가족 모두가 대피 경로와 대피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문 앞이나 창문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대피 시 통로가 막히지 않는지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불이 났을 때 가장 빠르게 해야 할 일은 불을 끌 수 있으면 초기 진화 시도입니다. 주방이나 거실에서 작은 불이 번지기 시작했을 때는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길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노즐을 불꽃 가까이 대고 좌우로 흔들면서 뿌려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만약 소화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이나 담요로 불을 덮어 질식시켜 불길을 끄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불이 이미 커졌거나 연기가 많아지면 초기 진화를 시도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연기가 올라올 때는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몸을 바닥에 붙여서 연기를 피해 이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가 많아서 서둘러 나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또 문을 열 때도 주의해야 하는데 문을 열기 전에 손등으로 문 손잡이나 문 자체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만약 뜨겁다면 문 뒤에 불길이 있으니 절대 열지 말고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미리 정해둔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하고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웃이나 가족에게 미리 연락하는 방법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에 긴급 연락처를 바로 저장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평소에 대피 훈련을 해보는 것도 꼭 추천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어르신들께서는 가족에게 자신의 집 구조나 위험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 물로 끄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기 제품에서 불이 난 경우엔 절대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면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소화기, 특히 분말 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소화기는 분말이 굳지 않았는지, 압력 게이지가 정상인지 점검하고 화재 경보기는 배터리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가족들과 함께 꼭 나누시고 실제로 집에서 점검하고 대피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안전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름철 화재 위험 요소, 예방 수칙, 초기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지금부터는 여기에 더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생활 습관들과 어르신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름철에는 특히 습관이
화재 예방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금연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담배 불씨가 가장 많은 화재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잘 아실 텐데요. 특히 무심코 침대나 소파 위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완전히 끄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기 전력이라고 해서 전원을 끈 것 같아도 계속 전기가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기가 누적되면 열이 발생하고 고장이 나면서 화재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탭 자체를 스위치로 꺼두거나 코드를 뽑아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그리고 집 안 곳곳에 먼지가 쌓이는 것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전자제품 주변, 에어컨 필터, 환기구, 전기 콘센트 주변에 먼지가 많으면 먼지가 열에 타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 흔히 쓰는 선풍기나 에어컨의 경우도 필터 청소와 제품 점검을 반드시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작동하면 과열이나 고장의 원인이 되고 결국 화재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어르신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몇 가지 더 답변해 드릴게요. 밤에 전기 매트 깔고 자도 괜찮나요? 전기 매트는 겨울철에 많이 쓰지만 여름에도 간혹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기 매트는 전기 소모량이 높고 오래 사용하면 과열 위험이 큽니다. 특히 오래된 제품은 내부 배선이 낡아서 위험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용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시고 오래된 제품은 교체를 권장합니다. 멀티탭을 벽면 콘센트에 바로 꽂는 것과 전선이 긴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 중 어느 게 더 안전한가요? 멀티탭 길이보다는 용량과 품질이 중요합니다. 용량이 맞지 않는 멀티탭을 사용하거나 저가 제품을 쓰면 위험하므로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하시고 멀티탭에 표시된 최대 전력 용량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멀티탭을 여러 개 연결해서 쓰는 문어발식 연결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휴가 갈 때 집을 비우는데 전기 제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휴가나 외출 시에는 냉장고 같은 필수 가전 외에는 모두 플러그를 뽑아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선풍기, 충전기 등은 전원을 완전히 차단해 주세요. 화재 위험뿐 아니라 전기요금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사고가 난 뒤에는 마음의 충격이 크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화재를 경험하셨거나 가족이 겪은 경우에는 꼭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필요하면 전문 상담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름철 화재 예방을 위한 추가 생활 습관과 어르신들께서 자주 궁금해하는 실생활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철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미리 위험 요인을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더 많은 전문 지식을 무료로 배워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